시민 여러분,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강근식 부의장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제가 부족하고 또 자주 뵙지 못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요즘 그 감기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다보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구의 지금 최고 해난 사업이 그 쓰레기 소각장 부분하고 또 67호선 관련해 가지고 67호선은 지금 상당히 내년 대사까지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맹정동의 마을 만들기라든지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중앙동에 우리 중앙시장 안에 해수 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나름대로 지금 추진 중이고 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수건 사업들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시간 되면 그 봉사 활동을 주로 교통정리라든지 아침에 또 무료급식 소에 가서 어머님들, 어르신들 그 무료급식 하는데도 자주 다니고 있고, 또 매주 수요일 정도 되면 시간 나는 대로 어머님들 그 요양시설에 가서 모욕도 좀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바쁘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 설치는 지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거를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데가 많고, 또는 관리 부실로 파손이 돼가지고 지금 관리도 하지 않는 뿐 아니라 또는 보수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뭔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가지고 운동기구를 설치할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현장에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게 검토에 대한 어떤 안을 사전에 마련하자.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면 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방식은 동네 자생단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원을 갖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 관리 담당을 책임을 줘서 그 책임 여하에 따라서 그분들이 상시 관리하고 또 청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소공원 부분의 관리 실태에 대한 그런 부분 5분 자유 발언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 지금 우죽순처럼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그분들이 운동을 하시다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돈이라도 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치료비라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저는 이제 섬 개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하는 쪽인데, 우리가 통영에 570개의 섬,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섬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7개의 특색 있는 섬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행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봉도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케이블카라든지 해저 터널이나 이런 쪽에 옛날 의존해 오던 이런 여행의 패턴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해 온다든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 통영을 찾는 한 570만 정도 되는 여행객들이 통영의 케이블카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족 단위다 보니까 성 개발을 하는 쪽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섬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상한선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까지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반 시설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민간이 유치할 수 있는 유치를 범위를 좀 확대해서 안전적인 어떤 그런 투자 방식을 우리 시가 강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간다면 뭐 이 성개발을 위해서 신안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실패한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패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는 차후에 그는 실수가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하는 게 앞으로 성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통영의 성개발을 조금 좀 뭐랄까 계획적이고 해서 세련되게 좀 준비를 해서 집행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유럽을 한번 갔다 오고, 유럽과 인도를 한번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통계형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문화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기고를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에 등재를 좀 하는 것도 물론 앞에서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구를 통해서 그걸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라든지 또는 유럽을 갔다 왔을 때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보존이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우리가 등재할 수 있는 방향을 하자. 그럼 원인은 무엇을 등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통제형 해변관 쪽을 하고 12공방, 그 다음 그런 부분을 두루 막내서 등재를 하는데, 등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번 시장 임기에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등재를 한 번 하고 탈락이 되면 등재를 못 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준비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등재하는데 좀 그는 부단한 노력이 꼭 좀 필요하고,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유산을 등재하는데 통영에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알지만은 어떻게 해서 등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하고 싶은 학예제, 관련된 전문직을 한번 추천을 해서 그분이 주로 관련 중심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노력을 꼭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런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영하면 이순신, 또 통제형, 이순신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맹랑으로 인해서 또 그 문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상승됐다. 상승됐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영화에 감동만 하고, 또 한산대첩에만 그걸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드웨어가 많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도 지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순신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순신 리더십이 뭐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순신의 정신이 성공우사,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인간미, 후배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자체 장들이라든지 우리 관료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자기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앞서가는데, 사회에 대한 어떤 우리가 협동정신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성이라든지 인간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 의식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통영에다가 아순대로 강의할 수 있는
그 교육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통영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해서 그 좀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저는 뭐 목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의식 수준도 높일 겸 해가지고 우리 이순신 리더십을 좀 배우자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그 통영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부산결성, 통영버스, 그 다음에 뭐 어딥니까? 신흥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공공의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민들에게 시민들한테 최고 문제는 이제 서비스 질 향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서민들의 질을 좀 높여보자. 그는 취지인데, 지금 사실 이제 그 회사 간의 어떤 대립관계라는 이런 겁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뭐 중공영제 부분도 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중공영제도 또 뭐 지금은 강력단체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또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좀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가 꼭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거는 뭐 장기적인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부분도 저는 저번 그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부산교통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손실 보전까지 한 4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국치라든지 이런 쪽에 버스가 지금 예를 들어 하루에 4대 들어온다. 4대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잘 안 맞춰온다는 불만입니다. 버스가 잘 안 온다. 시민들이 가보면 뭐 엉망이다. 서비스질 엉망이다. 그래서 그는 백지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 재정비를 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택시라든지 간선도로까지는 타고 오는데 무료를 하고 그럼 우리가 그것도 시에서 한번 그 정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게 과연 그 무엇이가 맞는지 그 행복택시를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교통의 적자 부분이 맞는지 그런 것도 장기적인 검토는 꼭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행복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현장도 한번 다녀보고 다른 시군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번 의논을 집행부와 의논하는 걸로 그래서 서비스 질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참 사실은 골칫덩어리입니다. 앞으로 그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많아지고 쓰레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우리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른 타 지방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수거를 하고 갑자기 스프러난 수거 이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양 쓰레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시스템 자체를 뭐 우리 시비를 가고 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쓰레기 소각장이 통영에 맞는지 현 위치에 맞는지 두 번째는 고성하고의 어떻게 타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통영이 지금 뭐 48톤, 50톤 가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50톤이 가동이 거의 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단되는 50톤을 양을 2018년도까지 고성 역시도 그 2018년도에 폐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조건을 내신 거는 우리 통영 고성이 통합이 전제하에서 해모 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가운데 지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그래 않으면 고성에다가 그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뭐 쓰레기 양 발생량이 뭐 고성보다는 통영이 양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고성에서 이 상당히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느냐. 그래서 또 반대하시는 환경단체의 의견은 또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뭐 저도 뭐 다른 지금 뭐 지자체라든지 구루라든지 또는 뭐 다른 시도에 많은 견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보다는 공청회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어놔야 우리 시에서 시의원의 역할이 맞는지도 생각을 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또 나중에 시정 질문이나 통해서 우리 맹정동이 만일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우선시 되는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부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그래서 매립장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매립을 안 하고 소각을 할 거냐. 왜 그러냐면 그 투자했는 돈, 예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하는 것보다 병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혹시 통영에서 15년 동안, 이게 내후년에 15년밖에 안 돼도, 그랬다면 차후에 우리 고성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이 터레이 강력 여기다가 설치를 하더라도 15년 외에는, 통영은 환경 조건이 이제 주거 단지가 많아지고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음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5년 외에는 고성 쪽에도 하는 것도 한번 미리 협약하면서 상당히 우리 통영시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합약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제 최고 문제가 그럴 겁니다. 교통이 우리가 특히 주말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차가 밀리고, 그래서 곧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사실 시민들하고 불편이 상당히 많이 주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에게 교통 대란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에서 회를 먹는데 음식 값이 또 뭐 비싸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67호선이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면 차량 소통이 좀 원활하게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이제 주차장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급 복례극장 그렇게 그 거리에, 통영 거리에다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에 이제 타워 주차장을 여객선 터미널에다가 타워 주차장을 해가지고 거기도 한 400명 넘게 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이제 도로 이제 관광객이 몰려오다 보니까 교통마비하고, 그 당시에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면 맹정동은 이제 서피랑 마을 만들기, 그게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민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피랑보다 오히려 서피랑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관광의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피랑 사업은 제가 동민들하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피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도천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골목길 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가 도천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창녕모라든지 백운서재라든지 또는 애저터널이라든지 또는 여고 가는 길, 그 다음에 윤희상 테마공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윤희상 뭐 공부하러 학교 가는 길 뭐 이렇게 지금 테마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동피랑, 그 다음에 서피랑, 그 다음에 도천동 마을 이야기, 마을길 이야기, 이 세 개가 연계가 되면 구도심권의 어떤 그 관광 상품이 새롭게 탄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번에 꼭 좀 이 두 가지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의 지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구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임기 3년 동안 지금 하는 대로 서민을 위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3년 임기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늘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